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K-팝, K-드라마의 팬인 여성도 많은데요. 한국 남성과 사귀거나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레딧이나 쿠오라 등 국제적인 게시판에는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 여성들에게 한국의 현실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쿠오라에서 한 여성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이지만 너네가 사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는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요. 그러자 캐나다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5가지로 정리해서 대답하더군요. 첫째, 한국은 여자들이 결혼 후에도 원래의 성을 그대로 쓰는 게 정상이야. 하지만 캐나다 같은 나라로 이민 오는 한국 여자들은 사적으로는 본인 성을 쓰지만 공공기관 용으로 남편 성을 쓰기도 하더라고. 둘째, 한국 여자들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아. 대신 산후조리원이란 곳으로 가지. 2주 정도 거기서 쉬면서 재충전하는 거야. 아기는 엄마가 젖을 줄 때나 아니면 보고 싶을 때. 조리원 측에서 엄마 옆으로 데리고 와. 그래서 엄마는 다른 시간에 요가나 필라테스, 마사지 등으로 시간을 보내지. 참, 미역국도 잔뜩 먹어. 한국인들은 임산부에겐 미역국이 최고라고 생각해. 셋째, 한국 여자들은 수영복 위에 래시가드를 입는 경우가 많아. 맨살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타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한국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 선탠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야. 미국이나 유럽과는 완전 달라. 참.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다리는 태워도 팔은 잘 안 태우더라. 넷째. 한국 여자들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한밤중에 마음 놓고 길에 걸어다녀. 한국에선 밤에 집에만 박혀 있을 필요가 없지. 그렇다고 여성에 대한 범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야. 가정폭력도 있고 왕따 문제도 있지.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범죄는 거의 없어. 서울은 얼마나 안전한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자기 폰이나 노트북을 아무렇게나 놔두고 음식이나 커피를 받으러 가. 다섯째, 요즘은 달라지고 있긴 한데 한국 여자들은 이혼할 때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 아무래도 법원이 남자 편을 드는 것 같아. 내가 사는 캐나다에서는 아무래도 여자 쪽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다 일리 있는 말인데 마지막 주장은 사실인가요?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 법원이 남자 편을 드나요? 이건 좀 확인해 봐야 할 문제 같네요. 그러자 아마도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 간 것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보충하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보냈어. 첫째, 한국에는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 성을 따른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둘째, 캐나다와 달리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나이차를 많이 따져. 서구에서는 10살에서 심지어 30살 차이 나는 부부도 많잖아. 한국에서는 5살 차이 정도가 한계일 거야. 셋째, 한국은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야.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750년에 한국인이 멸종한다지. 넷째, 나는 한국에서 신체의 털을 미는 일, 즉 왁싱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한국 여자들은 몸에 털이 거의 없어. 우리 엄마도 없었어. 다섯째,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체취가 안 나는 체질을 타고났어.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한국인은 체취를 가리는 데오도란트도 쓸 필요가 없지. 서양에서 자란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야. 여섯째, 출산할 때 애기 아빠가 분만실에 못 들어오게 해. 이유는 모르겠는데 안전 때문이 아닐까 싶어. 세균 감염 같은 걸 막기 위해서 그러겠지. 7번째, 우리는 생일이 2개야. 하나는 양력, 다른 하나는 음력 생일이지. 8번째, 아기가 태어나면 벌써 1살이 돼. 한국인은 임신 때부터 나이를 세나 봐. 이 여성은 역시 이민 간 지 오래돼서 그런지 요즘에 한국 사정에 대해 밝지가 못하네요. 한국에서 왁싱이 얼마나 흔해졌는지 모르는 걸 보면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애기 아빠가 분만실에 못 들어간다고요? 요즘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을걸요? 한국인이 태생적으로 체취가 안 난다는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긴가민가 하게 되네요. 이건 역시 확인이 필요한 주장 같습니다.
하여간 한국에서는 보통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두 여성 유저가 가장 답변을 잘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인지 많은 공감과 댓글이 달렸고 사실 확인 차원의 반박글도 달렸는데요. 이를테면 요즘 한국에서는 왁싱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정정해주는 유저가 있었고 분만실에 아기 아빠가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는 유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으로 보이는 한 유저는 출산율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국인을 위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꾸준히 떨어지던 출산율이 이민자들을 제외하고도 최근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 유저들이 특히 많은 반응을 보인 부분은 첫 번째 답변을 작성한 네티즌이 언급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산후조리원을 마터니티 호텔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의미상 그럴듯한 번역 같습니다. 하여간 외국의 여성 유저들은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만 해도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무엇이죠? 산후조리원이라니.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야. 모든 나라에 그런 게 있어야 해. 내가 쿠오라의 댓글 처음 다는데 전 세계가 한국식 산후조리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산후조리원이라. 그거 참 흥미로운 생각이군. 산후조리원이라고? K드라마에서 못 봤는데? 왜 그래? 바로 그 제목의 K드라마도 나온 적 있어. 웃기지만 굉장히 리얼한 드라마였어. 비용을 걱정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그거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건가? 내 올케의 경우에는 개인 돈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일반적인가 봐. 하지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금액일 거야. 나는 캐나다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전에는 서구에도 산후조리원 비슷한 게 있었다는 흥미로운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와 유럽에도 똑같은 게 있었어. 출산 후 열흘 정도 쉴 수 있는 시설이었지.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모여서 잡담도 하고 그랬어. 맞아. 우리 엄마가 1957년에 내 동생을 낳았는데 그때 엄마와 동생은 열흘 동안 따로 비슷한 시설에서 지냈어. 그런데 요즘은 애 낳자마자 집으로 보내는 것 같아. 이 외에도 한국식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유튜브에 한국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을 소개하는 컨텐츠도 꽤 많은 것 같더군요. 한결같이 한국식 산후조리원은 천국이야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산모가 출산한 후 건강해 보이면 보통 바로 집으로 돌아가나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니TV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